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엔도피너스 혹은 서지컬 프로시저를 받는 환자분 가운데 리플럭스의 위치나 범위에 따라서 환자들 술전 증상의 차이가 그리고 수술 후에 클리니컬 아웃컴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와 관련해서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없습니다. 며칠 전에 온라인 퍼블리시된 2022년 SBS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토탈 액시얼 리플럭스가 있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설령 세그멘탈 리플렉스가 있다 하더라도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는 엔도벤스 트리트먼트를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칩 클리니컬 클래스와 관계없이 수술이 레코멘데이션 되는 배경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칩 클리니컬 클래시피케이션의 가장 큰 미스컨셉션, 즉 이것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질병의 시비어리티를 이야기한다고 착각을 하거나 혹은 수술 후의 반응을 칩 클리니컬 클래스가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2020년 리비전된 가이드라인에서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칩 클리니컬 클래스와 환자가 이야기하는 증상 혹은 질병의 시비리티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고자들마다 액시알 리플럭스 혹은 리플럭스의 범위에 따른 변화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그룹에서는 액시알 리플럭스가 전체 2%밖에 안 된다는 보고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토탈 액시얼 리플럭스가 40% 정도까지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연구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헌 검색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리플럭스의 어마운트가 티슈 데미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면 리프로듀스빌리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플럭스의 어떤 길이가 디지시빌리티를 평가하는 VCSS 스코어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칩 클리니컬 클래스가 환자가 보고하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 스코어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임상 진료를 하면서 많은 의문이 들게 되었고요. 실제로 칩 클리니컬 클래스와 페이션트 리포티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스코어는 일치하지 않는다 혹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문헌을 통해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하지정맥류를 제외한 나머지 특히 로우 그레이드 칩 클리니컬 클래스에서 엔도벤스 프로시저를 고려할 경우에 가장 중심점이 되는 것이 환자가 얼마나 불편한지, 즉 증상의 시비어리티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서저리 인디케이션이 된다고 하면 리플럭스의 어떤 로케이션이나 범위가 이런 환자들의 증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retrospective registry based 스터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관찰한 비너스 리플럭스 가운데 빌로더니 레벨의 국소적인 리플럭스, 트랑칼 리플럭스를 가지고 있는 군을 BK 그룹으로 설정을 하고 어부브니 그룹의 리플럭스가 있으면서 BK 그룹을 with or without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를 AK 그룹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프레오퍼러티브 CVD 심птום 패턴 디퍼런스를 관찰하였고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하스티 심птום 타입과 칩 클리니컬 클래스 그리고 VCSS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프롬으로서 페이션 리포트 심птום 시비리티 퀄리티 오브 라이프 스케일로 CBQ14 스코어 등을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의 그 브로스 레지스트리는 올해 JVSVL에 퍼블리시를 했는데요. 이제 프로스펙티브하게 인롤되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약 120개 가량의 문항으로 정의된 레지스트리 폼을 프로스펙티브하게 사용을 하게 되고 저희들의 연구의 모든 데이터는 이 브로스 레지스트리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환자를 보는 시스템이 지나치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퍼블리시했던 저희들의 임상 연구 포맷을 보게 되면 실제 환자가 증상이 있어서 왔을 때 초음파로 평가를 하고 스코어링 시스템을 한 다음에 어떤 치료 방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로우 그레이드 칩 클리니컬 클래스에서는 VAD나 압박 스타킹을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하이 그레이드에 있어서는 엔도벤스 트리트먼트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브로스트 기간 동안에 등록되어 있던 환자는 토탈 2,430여 명의 4,860림이었고 이 가운데 SSV와 트리뷰터리 리플럭스를 제외한 BK only 리플럭스 트렁칼 리플럭스 그룹은 약 923림이었고
AK 트렁칼림은 1157님이었습니다. 이 환자분들에게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쭉 진행을 하다가 환자가 원하는 경우 엔도벤스 트리트먼트를 했는데 BK군에서는 약 24.4%가 수술을 선택을 하였고 AK그룹에서는 약 50% 정도의 환자가 수술을 선택하여 양군 간에 각각 225림, 578림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데모그래픽스를 보면 BK그룹에서 여성 환자가 월등히 높았고요. 여성 환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웨이트라든지 카프 서컴프런스가 BK그룹에서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칩 클리니컬 클래스는 BK그룹에서 C1 클래스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AK그룹에서는 C2 클래스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저희들의 칩 클리니컬 클래스는 3mm 기준의 트렁칼 리플럭스가 있을 때도 예를 들어 C2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C2는 익스터널 이 당시의 연구 때는 익스터널 베릭스가 있는 경우로 국한했던 그룹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입니다. 재미있게도 하스티 증상의 하스티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은 스웰링이나 이칭을 제외한 나머지 헤비니스나 에이킹, 스로빙, 넘니스와 같은 CVD 심톰은 BK 그룹에서 AK 그룹에 비해서 월등히 더 높았던 통계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Patient Reported Symptom Severity 5점 척도로 측정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시비어리티도 AK그룹에 비해서 BK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아서 BK그룹에서 수술을 선택하는 환자분들이 증상이 AK그룹에서 수술을 선택하는 환자들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고 VCSS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AK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습니다. 다만 퀄리티 오브 라이프 스케일인 CBQ-14 스코어 자체는 양군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수술을 선택했던 환자들 중에 AK그룹에서 컨커미턴트 플레벡토미가 더 많이 시행된 것 때문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블라인드로 체크된 VAS 서지컬 페인 스코어는 AK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습니다. 포스트오피 3개월째 측정된 CVD 심텀 임프루브먼트는 AK그룹에서 에이킹과 저림 증상, 그러니까 밤에 쥐가 나거나 종아리 통증이나 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제외한 나머지 헤비니스와 붓는 증상은 BK그룹에서의 호전율이 유의하게 더 좋지 못했습니다. 역시 수술 후 3개월째 측정된 Patient Reported Symptom Severity도 AK그룹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남아있는 증상의 정도가 더 많이 남아있음을 BK그룹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술 전체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환자가 보고한 수술에 대한 만족도 점수 역시 AK그룹에서 오히려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리피티드 메저드 아누바로 측정한 술 전, 술 후 환자들의 심톰 시비얼티 스코어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스코어는 수술 전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가 되었으나 역류의 위치와 로케이션은 매개 변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연구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분석했던 후향적 연구이고 실제로 BK에 리플럭스가 있고 CVD 심텀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은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에는 머스큘러 스켈레탈 디지즈가 인벌브되어 있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한 증상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들은 수술을 선택해서 받은 환자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완전한 증상에 대한 코호트 연구가 아닌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맥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수술 전 붓는 증상을 제외한 나머지 하스티 증상은 빌로더니 그룹에서 더 많이 호소함을 알 수가 있었고 VCSS는 당연히 AK그룹에서 더 높지만 수술 전 환자가 주관적 증상의 호소 정도가 AK그룹보다 BK그룹에서 더 높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또한 수술 후 3개월째 VCSS는 양군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물론 이것은 로우 그레이드 칩 클리니컬 클래스 환자이기 때문에 VCSS 자체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계학적 차이가 없을 수는 있겠으나 CBQ14이나 남아있는 CVD 증상의 강도는 오히려 BK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수술에 대한 만족도도 BK그룹에서는 조금 더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있을 때 그것을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고, 또한 수술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환자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음을 공유하고 수술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